범죄도시2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1000만 관객이 탄생하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빠르게 1000만 영화가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인 마동석 배우의 경우 부산행, 신과 함께 인과연에 이어서 세 번째 1000만 영화가 되었고, 놀라운 점은 범죄도시2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은 이 영화가 그의 입봉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신인 감독이 가장 높은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는 이일영 감독이 연출했던 검사외전이 약 970만을 기록하면서 1000만 문턱까지 갔었고, 이상근 감독이 연출했던 엑시트가 약 942만을 기록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죄도시2의 이런 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쥬라기월드 도미니언의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던 것과는 달리 쥬라기월드 도미니언의 반응이 그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개봉 당일을 제외하면 모든 상영일에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개봉했던 브로커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범죄도시2의 선전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범죄도시2는 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1000만 관객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깔끔한 인물 설정입니다. 최근 마블을 비롯한 여러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스토리라인과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범죄도시2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해상은 그냥 나쁜 놈이에요. 변명할 여지도 없고 동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굳이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면 한국 강남 8학군에서 공부를 하여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동료 직원의 견제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한 사업까지 망하게 되면서 희망이 없어진 강해상은 베트남으로 떠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영화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강해상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동정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해상이 맞는다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유, 저런 놈은 감옥 가야 돼, 이런 이야기가 실현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경찰의 희생을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식의 복잡한 전개는 없습니다. 비리로 가득한 윗선도 없고 그저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경찰들 뿐이죠. 다만 절차에 의해서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만 생긴 것입니다. 다만 다른 영화라면 강해상이 한국의 부장검사에게 돈을 주거나 그들의 뒷일을 처리하는 인물로 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소하려고 해도 검사가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비리 검찰, 비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했겠죠.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범인 또한 경찰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운 존재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영화 속에서 경찰이 더 힘이 강한 쪽으로 연출을 하여서 언젠가는 잡힐 인물로 그려내어 과도한 공포심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들은 부상은 입었지만 그 누구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영화 속에서 죽은 인물이 아무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빌런들끼리의 싸움이 그것이죠. 사실 경찰은 용의자와 싸우더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용의자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두 사람의 싸움에서는 필히 경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것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어찌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는 서로 죽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빌런 간의 싸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야기는 대다수가 빌런인 피카레스크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되 그 인물에 몰입되어서 그들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연출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볼거리와 통쾌함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손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끼리 싸워서 죽여라, 약간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영화는 명확한 권선징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관객들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영화 자체가 스토리보다는 캐릭터 중심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범죄도시2는 캐릭터 설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서운 사람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행동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 겁니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안톤 시거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공포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마주한 사람이 지금 당장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범죄도시2의 강해상을 그런 캐릭터로 잘 그려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서슴없이 칼로 찌르는 모습을 비롯하여 영화 곳곳에서
거침없는 그의 행동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두려움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주 큰 두려움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억제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편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아군의 든든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마석도와 강해상이 싸우면 마석도가 이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만 만들어낸다면 상황은 끝난다 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그 과정에서 다른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드는 식으로 긴장감을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마석도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적절하게 사용된 클리셰입니다. 보통 클리셰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범죄도시 2는 클리셰를 상당히 적절하게 사용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도시 2의 메인 장르인 액션을 중심으로 하여서 조금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는 개그는 짧게 등장시켜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영화에 큰 임팩트를 주기에도 충분한 모습이었죠. 거기에 공포 영화에서 사용되는 클리셰들을 활용하여서 스릴 이상의 공포를 느끼도록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포가 필요한 장면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순간적인 공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서 공포와 액션 그리고 코미디까지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장점만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조금 늘어진다는 점과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기존 한국 영화와 비교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이게 왜 천만이야? 라는 반응이 있는 영화도 다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한국식 영화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속에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눈물과 감동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도한 심파에 대한 비판일 겁니다. 물론 과거 한국 영화들을 봤을 때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영화들의 관객 반응이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서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구성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이 영화의 개연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은 감동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관객들의 외면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전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노리고서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다분하게 느껴질 때 관객들은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이야기를 하는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영화의 경우 단순히 관객들에게 재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식으로 전개를 위해서 억지 전개를 등장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화들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범죄도시 2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영화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범죄도시 2의 천만을 통해서 이제 천만 관객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꼭 말해줘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죄도시 2의 천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